명품차로 불리던 BMW가 연이은 차량 화재로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BMW 측은 물론이고 우리 정부의 늑장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거센데요. BMW 측이 뒤늦게 공개 사과와 함께 화재 사고 원인에 대한 입장을 내놨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화재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부터 짚어보겠는데요.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달리는 시야폭탄이 된 BMW에 대한 공포, 어느 정도인지 관련 영상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4년식 BMW M5를 운전하는 이모 씨. 리콜 대상 차량도 아니지만 멀쩡한 차를 바꿀까 고민 중입니다. 거의 하루에 한 대꼴로 요즘 불이 나고 있는데 애기들 태우고 다니다가 불 난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죠. 많이 불안합니다. 차값도 중고차로 판매할 때 많이 떨어질 거 생각하면 걱정도 많이 되고요. 고급차로 인식되던 BMW 차량은 이제 도로의 폭탄으로 불립니다. 다른 차 운전자들은 거리에서 BMW 차량을 피해 다니기도 합니다. 저쪽에서는 보험금 처리를 하면 우리가 오히려 더 손해가 나는 경우가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걸 오히려 더 주의를 해달라고. BMW를 거부하는 주차장까지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담화문까지 발표했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운행을 자제해달라는 겁니다. 해당 차량을 소유하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전 점검을 받으시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운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보신 것처럼 정부가 운행 자제를 권고했다가 운행 중지 명령 카드를 검토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한데요.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겠고요. 자, 우영준 기자. 예. 먼저 BMW 측 뒤늦게 공개 사과했지만 그동안 대응 태도를 두고 비판 여론을 일고 있습니다. 네, BMW의 화재 경보음이 처음 울린 건 지난 2015년 11월입니다. 예. 그 이후에도 한 달에 두세 번씩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당시 BMW는 원인 불명이다. 차량 개조 등 운전장 관리 소홀로 몰았고 강력하게 항의하면 도의적 책임을 운운하며 중고차 시세 보상하겠다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올해 들어 차량 화재가 급증하면서 국토부가 제작 결함 조사에 들어가자 결함을 인정하고 이 42개 차 중 10만 6천 대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예. 올해 BMW 화재는 지난 9일 오후 현재 리콜 대상이 아닌 차까지 포함해서 모두 36건이나 됩니다. 그렇군요. 자, BMW 측 공개 사과석상에서 그동안 회사 측이 자체 분석한 차량 화재 원인을 밝혔는데 이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먼저 BMW 측이 밝힌 화재 원인은 뭡니까? 네, BMW 측은 본사 차원의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원인은 EGR, 이게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라고 하는데 예. 여기서 샌 냉각수의 침전물들이 쌓여 있다가 고온의 배기가스에 노출돼 불이 붙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Das Problem ist ausschließlich ein Hardware-Problem und wird nicht beeinflusst oder gestemmt von der Software. 이런 부품 결함이 장시간 주행 등 4가지 상황과 맞물려서 화재를 유발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차량 화재가 집중적으로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했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BMW 측도 국내에서 화재가 집중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인데요. 자, 그래서 단순한 부품 결함이 아닌 그 소프트웨어적인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는 그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4년 전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역시 미국에서 LNT라는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조작해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예. EGR은 질소 산화물을 저감시켜주는 장치인데요. 네. 강화된 환경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관련 프로그램에 손을 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드웨어를 같이 소프트웨어와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4개월 전에 환경부에서도 이미 리콜한 차종하고도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EGR 특히 질소 산화물 저감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수입차들이 EGR 같은 거를 기능을 강화시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EGR을 동작시킬 가능성, 여기에 따라서 EGR이 쿨링 기능, 냉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과열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자, BMW 측 공개사가 석상에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한국도 다른 나라와 역시 같은 부품, 즉 화재 사고 원인이라고 밝힌 EGR, 배기가스 대순환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고 해명했는데요. 예. 본사 기술 담당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Wie Sie hier sehen, es ist die Software von Fahrzeugen in Korea und von Fahrzeugen weltweit dieselbe. Es ist auch die Hardware des EGR-Systems komplett dieselbe, ob in Korea oder außerhalb Korea. 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의 결함 비율은 한국이 0.1%, 다른 나라가 0.12%로 별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요. 2016년부터 유럽에서도 비슷한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 BMW가 이에 대해서 원인 파악에 나선 뒤 지난 6월에서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BMW 측이 제시한 그 한국 부품 결함 비율도 엉터리로 드러나서 그 사태 축소에만 급급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좀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BMW 측이 과거 통계를 인용한 거짓 해명으로 이 사태 축소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네.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한국의 결함 비율이 0.1%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현재 긴급 안전진단을 받은 4만여 대 중 9.1%가 화재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란이 일자 BMW는 0.1%란 수치는 화재 사고 발생 이전의 통계치라고 해명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 중 하나가 그 BMW 측의 늑장 리콜인 거죠? 네, 앞서 BMW 측이 유럽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자 원인 파악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실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BMW 측이 유럽에서는 2016년 말부터 문제가 있는 부품 대신 새 부품을 사용하기 시작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예. 물론 BMW 측은 올해 6월에 근본 원인을 파악했다고 하지만 한 달 후인 7월 말에야 리콜 조치를 하는 바람에 BMW 공포를 확산시켰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자, 결함이 있는 차를 판매한 BMW도 문제지만 우리 정부의 안이한 대응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이런 늑장 대응이 사태를 더 키운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지난 4월 환경부가 EGR 결함으로 BMW 차량의 리콜을 시행했는데요. 네. 이번 화재 사고 원인과 같은 이유인데도 환경부가 이런 사실을 국토부에 알리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부처간의 이기주의라든지 또 이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환경부에서는 배출가스만 보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간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이 국토부 입장에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만 보지 환경적인 부분은 못 본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시너지를 못 내고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초기 대응을 잘했더라면 사태가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뒤늦게나마 국토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는데요. 자, 장 기자. 가장 눈길을 끄는 조치가 그 앞서 잠시 언급했던 그 운행 중지 명령 카드죠? 네, BMW 화재로 공포감이 확산되자 정부가 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정지 명령이라는 초강력 카드를 빼들긴 했는데요. 예. 지난 8일 BMW 화재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자동차 안전연구원을 방문한 김현미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된 긴급 안전진단을 안 받았거나 진단 결과 문제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 그 운행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운행 정지 명령은 지방자치단체가 내릴 수 있는데 위반한 차량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네. 하지만 차주들에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인 만큼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한 이런 처벌도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예. 하지만 국토부는 역시 그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지만 차량 운행을 강행했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렇군요. 그리고 사고 원인 분석도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 원인 분석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보다 시간을 앞당기기로 했다면서요. 네, 애초에 원래 정확한 원인 파악까지는 국토부가 10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예. 이걸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 국토부는 정확한 원인 진단을 위해서 이 BMW가 제출한 내용이 부실하다고 보고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소프트웨어 결함 문제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다수의 국내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개적으로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규명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국내뿐만이 아닌 모양입니다. 유럽에서도 국내 같은 이유로 BMW가 화재 사고로 대량 리콜 사태를 맞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에서도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BMW는 유럽에 판매된 차량 가운데 이 디젤차 32만 3,700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예. 독일이 9만 6,300대로 이 BMW 차량이 가장 많고 다음이 영국이 7만 5천 대가량을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10만 6천 대 정도 되니까요. 단일 국가만 비교했을 때는 우리보다는 수치가 좀 적어 보입니다만 예.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BMW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네.